최근 나스닥이 10%나 빠졌습니다. 다들 공포에 떨고 있는데 어쩌면 이게 기회일 수 있다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오늘 이 하락 진짜 의미가 뭔지, 기회는 어디에 숨어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차트입니다. 보기만 해도 좀 아찔하죠? 고점에서 10%가 뚝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딱 갈림길에 선 겁니다. 이게 그냥 건강한 조정, 잠시 쉬어가는 걸까요? 아니면 더 큰 하락의 시작을 알리는 무서운 신호탄일까요? 10% 하락. 이게 대폭락의 서막이냐, 아니면 진짜 일생일대의 기회냐? 이 질문에 답하려면요. 지금 시장을 양쪽에서 그냥 있는 힘껏 잡아당기는 두 개의 거대한 힘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쪽은 공포, 다른 한쪽은 기회. 정말 팽팽하죠? 네, 지금 시장은 말 그대로 엄청난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어떻게든 끌어내리려는 힘이 작용하고 다른 쪽에서는 필사적으로 버티려는 힘이 맞서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시장을 방어하는 쪽부터 한번 볼까요? 뭐니 해도 AI 혁명을 이끄는 빅테크 기업들의 펀더멘털, 이게 아주 튼튼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 정도 조정은 의례 있어 왔다는 데이터가 있고요. 근데 반대쪽에서 끌어당기는 힘도 만만치가 않아요. 호르무즈 해협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이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연준이 계속 금리를 꽉 쥐고 있는 것도 엄청난 압박입니다. 시장을 떠받치는 첫 번째 기둥, 바로 빅테크 기업들의 펀더멘탈인데요. 이 기업들이 돈을 얼마나 잘 버냐면 그냥 버는 걸 넘어서서 세금 내고 투자할 거 다 하고도 현금이 막 쌓이는 수준입니다. 이걸 우리가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많다는 건 웬만한 외부 충격은 거뜬히 버텨낼 수 있는 맷집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랬어요. 강세장이 쭉 이어지다가 한 10% 정도 빠지는 건 오히려 너무 과열된 시장의 열기를 좀 식혀주는, 건강한 숨고르기 같은 거였죠. 더 멀리 가기 위해서 잠시 쉬어가는 단계랄까요? 하지만 반대쪽 줄을 당기는 힘은 이런 예측 가능한 패턴과는 좀 다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거요. 예를 들어 중동에서 큰 충돌이 일어난다? 그럼 당장 국제 유가가 폭등할 거고 겨우 잡히나 싶었던 인플레이션에 다시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연준의 스텝도 꼬여 있죠.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니까 금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이 고금리라는 게 특히 미래의 성장 가치를 현재로 끌어와서 평가받는 기술주들한테는 정말 발목을 꽉 잡는 족쇄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럼 이런 리스크들이 그냥 위험하구나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직격탄을 날리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작은 불씨 하나가 어떻게 순식간에 내 계좌를 위협하는 거대한 불길로 번지는지 말입니다. 자,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5단계로요. 1단계, 중동에서 지정학적 충돌이 쾅 터져서 원유 수출길이 막힙니다. 그럼 2단계, 당장 유가가 배럴당 $150까지 미친 듯이 치솟겠죠? 공급 쇼크가 오는 겁니다. 3단계, 에너지 가격이 뛰니까 잡히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4단계, 연준은 완전 멘붕에 빠집니다. 인플레 잡자고 금리를 올리자니 경기가 박살날 것 같고, 경기 살리자고 금리를 놔두자니 물가가 폭등할 것 같고, 정책 마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단계, 이 모든 불확실성이 한꺼번에 나스닥 기술주들의 밸류에이션을 강타하면서 우리 포트폴리오에 직접적인 손실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압력이 한 점으로 응축되는 순간이 와요. 공포와 압박이 그야말로 정점에 달하는 임계점. 우리는 이걸 티핑 포인트라고 부를 겁니다. 이 그래프가 정말 중요한 걸 보여주는데요. 시장 붕괴는 어느 날 갑자기 쾅 하고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압박이 계속되면서 투자자들의 돈도 버틸 힘도 서서히 바닥나는 거죠. 그러다가 더는 못 버티겠다 하고 모두가 손을 놓아버리는 바로 그 순간, 그게 바로 티핑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티핑 포인트는요, 우리가 레드존이라고 부르는 구간에 딱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레드존은 뭐냐? 단기적인 위험과 변동성이 최고조에 달해서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오직 공포만이 시장을 지배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구간을 말합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 바쁜 이 레드존, 이걸 과연 어떻게 통과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이 엄청난 변동성을 적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편으로 만드는 공포 매수 플레이북을 한번 펼쳐봐야 합니다. 자, 이 플레이북의 핵심 원칙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준비. 시장이 막 빠지기 시작할 때 조급하게 뛰어들면 안 돼요. 일단 현금을 확보하고 지켜보면서 이런 위기에도 끄덕 없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잉여 현금 흐름이 빵빵한 초우량 기업들을 타겟으로 딱 정해두는 겁니다. 둘째, 실행. 실행 타이밍이 아주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군부급여 미지급 같은 뉴스가 나온다? 이건 뭐냐면 그만큼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는 강력한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공포가 정점에 달해서 모두가 다 던질 때, 바로 그때 우리는 계획대로 분할해서 사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원칙, 홀딩입니다. 샀는데 좀 더 빠진다고 해서 덜컥 겁먹고 팔면 안 돼요. 단기적인 평가 손실에 흔들리지 않고 이 거대한 불확실성만 거치고 나면 J자 컵으로 강하게 반등할 거라는 시나리오를 믿고 버티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공포로 가득 찬 이 레드존을 용기 있게 통과하는 그 행동이야말로 장기적인 기회와 보상이 기다리는 골드존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열쇠라는 거죠.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바로 이럴 때 쓰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플레이북은 여러분 손에 쥐어졌습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앞으로 시장이 오를까, 내릴까가 아니에요.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막상 공포의 순간이 닥쳤을 때 나는 과연 패닉에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준비된 계획을 따를 것인가? 모든 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